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19년 7월 22일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방학을 했거나 이제 거의 이제 방학을 시작해서 이제 뭐 외지로 나가 있던 아이들까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방학을 보내는 이 시기가 왔는데요. 자, 이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위대하고 보람찬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방학을 하면요, 여름 방학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, 그죠?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했던 여름 방학도 사실 많아야 3주고요. 그동안에 뭐 어떤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. 그리고 날씨도 덥고 습기도 차고 부모님도 어딘가 좀 더위를 피해서 어딘가 좀 다녀오고 싶기도 하고요. 그런 유혹들을 참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이렇게 좀 도끼를 품고 하면은요, 여름 금방 지나거든요. 그래서 그 여름방학 공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던 것이 과연 만족스럽게 잘 되느냐,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고 마느냐가 바로 이번 주,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, 일요일까지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, 공부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거의 성패가 결정이 나더라고요. 이 기간 동안 잘 참고 하신 분들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공부를 아이에게 시켜줄 수가 있고요. 요번에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공부하다가 뭔가가 틀어져서 진행을 잘 못했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, 이번 여름방학을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번 겨울방학도 실패하게 되더라고요.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걸 무수히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힘드시겠지만은 이번만큼은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시켜주시면은 많은 성과가 있을 거다 하고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여름에 성공한 아이를 데리고 공부해서 성공한 이 가정은 겨울방학은 물론 성공할 거고요. 대학교까지 무난히 성공을 하더라. 이게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지켜본 결과거든요. 저에게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이렇게 의뢰해 온 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부모나 어느 한 분이라도 아이들 공부를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, 아니면 또 상당한 부분은 아이의 공부를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해 오죠. 그래서 그 실패를 한 경위를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시작과 동시에 실패를 하더라고요. 시행착오죠. 어떻게 보면 큰 시행착오인데요. 지금부터 일주일이 그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요,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. 근데 이제 처음 해보시거나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거를 염려하시고 하다 보면 그렇게 진행을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제 경험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성공을 했을 때는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.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래요. 저도 이제 큰 애나 작은 애나 이제 다 대학 졸업해서 제 곁을 떠나니까 결국 집에는 저하고 제 처 둘만 남았어요. 둘 남았는데요. 요즘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은 언제나 시간이 되면 떠나더라.
그거는 어느 집안이나 할 거 없이 아이 뭐 동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때가 되면 떠나거든요. 떠나는데 결국은 그 떠날 때 부모의 마음이 항상 뭐 부모 입장은 우려가 되고 걱정도 있겠지만 흐뭇하게 아이가 떠나서도 흐뭇한 마음으로 항상 지낼 수 있겠느냐, 아니면 항상 걱정과 우려 속에 시간을 보내며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느냐. 이게 결국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사회생활을 하느냐, 그게 이제 요즘 취업이잖아요, 그죠?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점점 희망적인 일을 할 때 부모가 편해지는 거거든요, 마음이. 근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어둠 속에서 부모의 그 소활이는 계속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른 아이들보다도 저는 이렇게 그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서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, 그리고 이제 또 사회생활해도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찾을 만큼의 이제 위치에 올려놓고 보면요, 저는 많은 그 삶을 사실 다른 부모들처럼 이렇게 지내지는 못했어요. 저도 밤에 친구들도 만나고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또뭐 외국에 여행도 가보고 같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했지만요,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그런 걸 못했어도 그래도 그 결과는 아이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해요. 자, 뭐 어차피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고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제 그 뭐 많잖아요. 요즘 저기 그 요양원 뭐 이런 데 가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. 나중에 그 저도 뭐 그런 데 가게 되겠죠. 요즘 모든 추세가 뭐 집에서 뭐 간호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어느 부모나 이렇게 앞으로는 그 요양원이나 뭐 요양병원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, 그 자식들이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아요. 찾아오지도 않습니다. 그냥 보통 쓸쓸히 있다가 뭐 2급하다 연락을 좀 그제서 이제 쫓아와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이렇게 보고 그 모든 걸 이렇게 마치게 되더라고요. 제가 근무하는 이 건물 바로 옆에도 큰 요양병원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뭐 죽는다는 생각은 못 하고 살잖아요.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옆에 요양병원이 있다 보니까 매일 한 번씩 봐요. 그러면 나도 저렇게 이제 곧 될 텐데, 그렇잖아요.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, 그죠? 저렇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저기에 이렇게 누워서 그 생각을 좀 할 거 아니에요, 누워서, 그죠?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눈을 감을 때 자식이 있건 없건 내 생각에 이제 눈을 감아도 자식들이 그냥 뭐 다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다, 이렇게 됐을 때 저도 아주 좀 행복하게 별 걱정 없이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겠더라고요, 그죠?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자식이라고 그 부모를 찾아오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맨날 그 불평불만에 뭔가가 직업도 제대로 없고 이런 자기 새끼가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그 오는 거 반갑죠, 내 새끼니. 그렇지만은 반가운 거 몇십 배로 걱정이 앞서잖아요. 어떻게 살아왔건 저도 뭐 즐겁게 살았건 슬프게 살았건 힘들게 살았건 다 생을 마감하는 그 마당에
지나온 세월이 힘들었건 힘이 들지 않았건 딱 한 가지 남잖아요. 자식이라는 거, 그죠? 자식 남을 땐 뭐 돈이 있는 거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. 저는 물론 그렇게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지막 남은 게 자녀인데요. 요즘은 많이도 안 나요. 하나나 많아야 둘이잖아요. 그게 걱정이 되면은 참 사람은 관뚜껑 덮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.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렇잖아요, 그죠? 참 그나마 맨 마지막에 그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으려면 어떻게든지 자식을 보편적으로 잘 사회생활을 하고 일단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자기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는 줘야 되잖아요, 그죠? 뭐 일반적으로 뻔한 얘기를 지금 다 아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. 그런데요, 저는 아이 공부시킨다고 저는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어요. 다른 부모들에 비하면 하는 거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가져보고 다른 부모처럼 잠도 맘 놓고 못 자보고요. 그렇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진짜 이건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얻었다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. 딱 한 가지. 내가 다른 부모들보다는 내가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킬 땐 저하고 같이 하잖아요. 그죠?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는 내가 그래도 자식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. 그게 제일 보람이 차더라고요. 비록 같이 보내는 시간이 같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같이 뭐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이런 거 서로 관계가 좋게 잘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요. 그래도 둘이서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씩씩거리고 화도 내고 이렇게 자식하고 보냈지만은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그 시간이 참 보람차더라. 이건 내가 뭐 빌딩을 돈을 벌어서 산 거보다는 그것과도 바꿀 수도 없는 그렇게 귀한 시간을 자식과 보냈더라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맞고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5남 1녀 6형제거든요. 그 중에 제일 막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떤 옛날에 사과라는 게 있잖아요. 사과는 뭐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나쁘고 이 강원도까지 이 대구 사과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. 그 유명한 대구 사과라면 대구 사과죠. 그래서 어쩌다가 그 사과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갖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은 내 위에 형들이니까 뭐 알아서 이렇게 먹는데 저는 막내니까 치여서 못 먹을까봐 그래서 그 사과를 몇 개를 이렇게 장롱 속이죠. 장롱 속에다가 아니면 옷 속에다가 이렇게 감춰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어쩌다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줘요. 어쩌다가. 그러면 옛날에는 옷는 이 장롱이나 이런 데 서랍장 이런 데는 좀이 많아가지고 옷을 쏠잖아요. 그러다 보면 거기다 나프탈렌이라고 좀약을 이렇게 같이 넣어요. 그러면 이 좀약 이 향이 워낙 강해서 어머니가 감춰놓은 그 사과에 다 배요, 그게.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주는 그 사과는 그때는 그 좀약 향기라는 거 모르고 참 특이한 향을 가진 사과다. 그래서 먹었는데요. 그게 한동안은 좀약 냄새가 나는 그 사과가 엄마만의
특별한 그 향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막내인 저한테만 그렇게 사과를 몰래 감춰놨다가 주는 이유가 그게 나중에 알았거든요. 오형제 중에 엄마하고 저하고 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하고 사는 시간이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짧다는 거죠.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제일 짧다는 건 저희 엄마는 아셨나 봐요. 그래서 저를 항상 뭔가 좀 배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그 엄마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저희는 이렇게 포대라고 이렇게 엄마들이 뒤에다 이렇게 엎잖아요. 이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엎고 다른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.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엄마들하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막내라서 이쁘시겠어요. 뭐 이러면 저희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나하고 사는 시간이 제일 짧으네요.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. 저게 무슨 얘기인가. 그래서 나중에 그 사과를 보면은 그 엄마가 제일 이 세상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게 자식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들어서 알겠더라고요.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 옛날 일을 하나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 여름방학 때 무척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 자식 공부하는 거 지키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시키시는 게 힘드시겠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면은 그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나마 그 시간에 내 자식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보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느끼실 거예요. 그건 제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장담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여름이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시고요. 그러다 보면 많은 걸 포기하게 되시겠죠. 그렇죠. 그렇지만은 한 일주일만 참으시는 게 딱 일주일. 그게 아이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고 더 보람찬 결과로 더 나중에 느끼시게 되니까 어머니들 또 혹은 아버님들 그 자기 자식들이 공부시키면서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시라. 그러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성적이 이렇게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 기쁨이 그 느끼는 기쁨은 점점 더 크거든요.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요. 그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도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은 같이 노력해 봅시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